I don't think that it is only his fault. I think it's also the way Spurs are set up. You know, there is a lot for him to do for them strikers. There's a lot of area to cover. 안녕하세요. 볼넷TV 손흥민입니다. 짧지만 굵었던 손흥민 선수의 웨스트햄전 선발 명단에서 제외될 때만 해도 어질어질했죠. 하지만 전반에 아주 부진했던 토트넘이 후반 들어 몰라보게 달라지면서 로얄의 선제골이 나왔고요. 그러다가 손흥민 선수가 쪼커로 들어가서 추가골을 넣으면서 사실상 경기를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가능한 4위권 다시 진입을 한 아주 의미 있는 경기가 됐습니다. 자, 30분도 채 뛰지 않은 손흥민 선수, 하지만 활약은 돋보였습니다. 보시다시피 프리미어리그 공식 MOM에도 당당히 선정이 됐습니다. 자, 이날 공수에 걸쳐 맹활약했던 에메르송 로얄도 꽤 득표를 많이 했지만 손흥민 선수를 넘어서지 못했네요. 자, 해피엔딩으로 끝난 경기이긴 했지만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선발이 아니라 교체로 들어간 시합이었다는 것은 여전히 좀 찜찜하긴 합니다. 최근 활약이 저조했기 때문에 이번 한 경기 이렇게 가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아주 안 좋던 때보다는 좀 올라온 상황이었고 그리고 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토트넘이었기 때문에 네, 좀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아무튼 이게 자칫 선발보다 교체가 더 나은 건가? 뭐 이런 착시를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좀 찜찜한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 우리들의 킬패트릭 기자 이런 트윗을 올렸습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 선발로 20경기 나와서 한 골인데 교체로는 2경기 나와서 4골이라고. 네, 뭐 특히 이 친구가 이번 시즌만이 아니라 지난 시즌에도 손흥민 선수가 골 몇 경기 없다 싶으면은 공개적으로 손흥민 선발 빼자고 얘기를 해왔던 기자이기 때문에 좀 신경이 좀 거슬립니다. 네. 근데 이게 저만의 생각은 아니었는지 많은 팬들이 요 트윗에 댓글이나 뭐 DM을 많이 보낸 모양이에요. 이 친구가 몇 분 있다가 저 트윗에 악플이 엄청 많이 붙었다고, 엄청 그 악플이 많이 왔다고, 네, 푸념하는 글을 이렇게 올린 걸 보면, 네, 뭐 당신한테는 그저 인터레스팅한 아주 뭐 흥미진진한 그런 스탯이었기 때문에 올렸을지 모르지만 팬들이 볼 때는 그걸 뭐 단지 뭐 스탯 숫자로만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간의 킬패트릭 기자가 해온 게 있으니까 팬들은 숫자가 아니라 그 맥락을 보고 그 컨텍스트를 보고 이런 걸 올린 의도가 뭐냐, 이런 좀 의심 내지는 좀 불쾌함을 갖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현지 언론 평점 보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 영국 4개 매체 평점 포함시켰습니다. BBC 그리고 구영민, 킬패트릭, 골드 이렇게 4개 매체, 뭐 이브닝 선다드하고 풋볼 런던은 거의 뭐 두 사람이 하기 때문에 네, 기자 이름을 써봤고요. 최고 평점 로얄입니다. 네, 평균 8.4점 받았습니다. 2개 매체 구영민하고 풋볼 런던에서 9점을 줬습니다. 그렇게 좀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한 네, 그런 경기 내용이었어요. 네, 정말 우리가 알던 로얄이 어디 가나 싶을 정도로 최근 활약이 계속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손흥민 선수가 8.0, 평균 8.0 받으면서 높은 평점, 두 번째로 높은 평점 받았습니다. 최저 평점은 랑글레, 그리고 이제 히샬리송하고 페리시치가 근소하게 꼴찌를 면했습니다. 좀 웃기는 게 킬패트릭 평점인데요. 이 친구 좀 특이합니다. 하여튼 네. 손흥민 선수는 로얄하고 호이비에르 이렇게 함께 최고점이 8점을 줬는데 여기까지 괜찮은데 이 경기를 보고 히샬리송하고 페리시치한테 7점을 줬어요. 다른 사람들 다 5점 줬는데 요거 하여튼 특이합니다. 네. 이 킬패트릭이 준 7점 덕분에 히샬리송하고 페리시치가 최저 평점을 면했습니다. 랑글레가 최저 평점이 됐고요. 자, 감독 평점은 이제 구영민만 줬는데 7점 줬고요. 입중계할 때 구독자분들께서 농담으로 콘테 평점이 최고다, 10점 명점이다, 안 나와서 이겼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뭐 이 스탈리니 서코치가 자기 어떤 의지대로 후반전에 좀 어느 정도 변화를 줬다는 그런 뉘앙스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좀 인상적인 경기였습니다. 자, 그럼 매체별로 살펴볼게요. 자, BBC 먼저 보겠습니다. 팬평점으로 여기는 점수가 쫙 매겨진 건데 손흥민 선수가 7.8로 가장 높은 점수입니다. 7.67점 받은 에메르송 로얄보다 높아요. 이날 에메르송 로얄의 경기력도 좋았고 또 결승골도 넣었지만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에 가져온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반면에 손흥민 대신에 선발로 나왔던 히샬리송은 팀 내에서 가장 낮은 5.82점입니다. 교체 투입된 페리시치가 바로 그 다음으로 낮은 평점. 선발 출전한 히샬리송하고 후반에 손흥민 골 터진 뒤에 교체 투입이 됐던 페리시치, 이 두 명만
5점대 평점을 받았습니다. 자, 다음은 이브닝 스탠다드입니다. 자, 킬패트릭 기자가 평점을 매겼고요. 손흥민 선수에게 8점 줬습니다. 또 한 번 슈퍼 서브로 등장해서 잘 마무리한 골로 토트넘의 리드를 2배로 벌렸다. 네, 무난한 평가죠. 에메르송 로얄에게 8점 줬습니다. 멋진 마무리로 팀의 선제골을 넣으면서 빼어난 활약을 펼쳤다. 자, 콘테의 믿음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기 시작했고 페드로 포로 영입에 아주 훌륭히 반응을 하고 있다. 자, 피에르 에멜 호이비에르도 8점 줬습니다. 에메르송의 골을 도운 에메르스 로얄이죠. 로얄의 골을 도운 데이비스에게 연결된 기막힌 패스로 웨스트햄 수비를 열어젖혔다. 이날 호이베르가 이날은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킵이 전반전에 좀 죽을 썼는데 그 어떤 부족함도 많이 메워줬고요. 다음은 해리 케인에게 6점을 줬네요. 경기 시간 대부분 평소와 달리 속도를 내지 못했다. 자, 손흥민에게 멋진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수준 높은 순간도 만들어냈다. 근데 평가에 비하면 평점이 좀 낮네요. 예. 자, 여기까지 뭐 괜찮다고 치는데 이 다음이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반 페리시치에게 7점 줬습니다. 위아래로 움직임이 좋았다. 아니 7점을 주고 내린 평가도 좀 네, 좀 그렇지만 이날 페리시치가 네, 좋았다고 할 정도였나? 자, 히샬리송 7점 줬습니다. 전후반에 각각 한 번씩 날렸던 슈팅은 상대 골키퍼 정면을 향했지만 상대 수비 뒷공간에서 위협적인 움직임 보였다. 이날 글쎄 이날 히샬리송에게 7점은 좀 과한 것 같은데 케인보다 히샬리송이 좋았다고? 자, 다음은 풋볼 런던의 골드 기자입니다. 자, 에메르송 로얄에게 9점을 줬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네,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네, 데이비스의 패스를 골로 연결시키면서 부상받았다. 자, 팬들이 이날 이거 재밌지 않습니까? 에메르송 로얄은 넣고 싶을 때 골을 넣지 뭐 이런 노래를 불렀는데요. 음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그 쇼츠 영상 저희가 올렸던 것 중에 그 런던 지하철에서 토트넘 팬들이 로얄 축구 못한다고 막 그런 그 노래를 부르는 그런 모습도 있었었는데 후반전에는 자신감이 더 차올라서 뛰어난 수비까지 보여줬다. 아무튼 로얄에 대한 팬들의 어떤 평가가 약간 조롱이나 어떤 그 실망에서 최근에 엄청난 기대감 또 칭찬, 기특함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에게 8점 줬습니다. 선발 제외된 경기에서 또다시 골로 응답했다. 달려들어가면서 케인의 패스를 이어받아 엄청난 터치에 이은 슈팅으로 마무리했다. 그러니까 사실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그 볼 터치가 준 둔탁한 부분들이 자주 나왔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 골 장면에서는 정말 우리가 알던 손흥민의 모습이 돌아왔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자, 20분밖에 안 뛰었지만 대단한 활약을 펼쳤다고 평가를 했네요. 자, 이반 페리시치 손흥민 선수보다 짧게 뛰었죠. 자, 5점 받았습니다. 왼쪽에서 케인에게 한 차례 좋은 연결을 해주기는 했지만 경기 막판에 타이밍을 놓친 태클로 옐로 카드를 받기도 했다. 자, 히샬리송에게 5점 줬습니다. 전반전에 둔탁한 폴터치로 고전했지만 후반 손흥민과 교체되기 전까지 몇 차례 기회를 만들기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손흥민도 그렇고 히샬리송도 그렇고 토트넘에서 지금 이제 윙어를 활용하는 방식이 상당히 좀 부담을 많이 주잖아요. 앞에서 하셀바잉크 그 레전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사이드 쪽에서 뛸 때는 사실 수비수 뭐 한둘 정도를 이제 옆에 두고 한쪽은 완전히 벽이니까 그런 위치에서 속도를 붙여가지고 많이 이제 볼을 다루게 되는데 이 중앙에서는 사방에 에워싸이는 경우도 많고요. 또 볼을 잡았을 때 골문을 등진 상태에서 볼을 또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좀 구상을 많이 하면서 볼을 다루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으면서 오는 볼터치 둔탁함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이건 토트넘의 전술적인 부분에서 기인이 되는 거여서 네, 이게 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저 위치에 기용되는 선수들에게는 좀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리버 스킵에게 8점 줬습니다. 해야 할 일을 전부 해냈다. 했을 때 기립박수를 받았다. 스킵이 전반전에 솔직히 좀 별로였는데 후반 들어서 상당히 경기력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정도의 경기력이라면 벤탄쿠르의 공백 상당히 많이 메워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한 경기였습니다. 자, 크리스티안 로메로에게 8점 줬습니다. 워밍업 물집 치료를 받으면서 좀 우려를 줬었어요. 그 워밍업 과정에서 훈련을 중단하고 잠깐 좀 처치를 받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물집 치료였던 것 같습니다. 자, 공수에 걸쳐서 경기력에 아무 좀 영향도 그 치료 받은 것이 그 부상이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그리고 다음 이제 에릭 다이어 평가인데 요거 되게 웃깁니다. 7점 줬고요. 몇 차례 롱패스 실수를 제외하면 안토니오와 경합에서 별다른 실수를
하지 않았다. 아니 얘는 실수를 안 해도 실점이야. 예. 이게 뭐 말을 쓰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긴 한데 이날 잘했죠. 무실점이었고 어쨌든 안토니오 상대 공격수 뭐 아무것도 못하게 했으니까. 근데 네, 이 평가가 너무 웃깁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영민 볼게요. 여기는 손흥민 선수에게 8점을 주는데 교체 멤버들에겐 따로 이렇게 평가를 하진 않았습니다. 5점 준 페리시치한테도 말이 없이 그냥 점수만 줬으니까. 자 그렇다면 평가를 매긴 선수들 한번 볼까요? 히샬리송 5점. 경기장 뭐 두루두루 출몰하면서 상대를 위협하려고 했지만 영향가가 없었다. 클루셉스키도 6점. 전반전에 존재감이 없었고 후반전에는 좀 더 나아진 모습을 보였다. 로얄에게는 9점을 줬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공수 모두 준수했고 그러니까 공격에서 자기의 가치를 보여줬고 웨스트햄이 로얄 쪽에서 공격을 제대로 못하게 할 만큼 수비도 좋았다. 이제 호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크리스티안 스텔링의 수도코치 7점 주면서 전반전 토트넘 엉망이었지만 후반전에는 크게 나아졌다. 예, 요 평가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감독의 역량인 거니까. 그리고 이번 시합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선발 라인업은 콘테 감독의 입김이 거의 대부분 들어갔겠지만 경기 중의 변화 같은 경우는 물론 콘테 감독하고 거의 뭐 상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본인의 어떤 그 주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었다고 보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높은 평가를 현재에서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의 골이 모처럼 터졌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기분 좋은 정말 모처럼만의 쏜골 먼데이입니다. 여러분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즐거운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꿀밥.